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밥이 사라진 밥상, 밥솥에선 더 이상 김조차 나지 않습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개발도상국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때 경제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지금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쌀 품절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광경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쌀 코너는 텅 비었고 아이들은 도시락 없이 등교했고 쌀을 사기 위해 줄 선 사람들 사이에선 쌀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해결한 건 일본 정부도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외교전, 무역전쟁도 모자라 밥그릇 싸움까지 번진 한일 관계. 정작 일본 국민들의 밥그릇은 한국이 지켜줬습니다. 일본이 감추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 공개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펜더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일본 후쿠오카로 온 지 벌써 10년째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국제학교에서 식자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에 급식 업체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쌀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가끔 있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도쿄 시부야 대형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쌀 코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20kg짜리 쌀 포대들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히요. 진열대에는 몇 개의 빈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쌀은 언제 들어와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입고된 게 벌써 다 팔렸어요. 몇 시에 입고됐는데요? 7시쯤인데 개점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쌀 부족이라니요.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거기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2층까지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모두 쌀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부터 할머니까지. 심지어 양복 입은 직장인들까지 줄을 서고 있었어요. 분위기도 살벌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했거든요. 줄 중간쯤에 서 있던 일본 주부가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5kg에 4,200엔이래요. 말이 돼요? 작년 이맘때는 2,800엔이었는데. 아이들 도시락에 들어갈 밥도 없어요.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귀 현상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식량 위기구나. 학교 급식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담당하는 600명의 아이들 밥은 누가 책임질 건가? 마트에서 나와 바로 학교로 전화를 걸었어요. 교장 선생님, 급식 문제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죠? 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시중에 물량이 없어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해서 확인해보니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평소 거래하던 급식용 쌀, 공급업체 3곳에서 모두 같은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다음 주부터 공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계약서에는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쌀값이 너무 급등해서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손해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장 가격으로 재계약하시든지. 시장 가격이라는 게 기존 계약가의 거의 2배에 달했어요. 학교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당장 일본 농림수산성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급식용 쌀 확보 비상사태. 대응 요청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3일 후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해결될 문제로 판단됨. 정부 개입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공문서였죠. 관료들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날 밤 SNS에서 본 댓글이었어요. 한국 관련 뉴스 기사 밑에 일본 네티즌이 쓴 글이었는데 한국에선 쌀이 기념품이래. 너무 흔하고 좋아서 관광객들이 선물로 사간다는 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도쿄 로폰기 고급 마트에서 해남미라는 간판을 본 건 한국에서 온 쌀이었죠. 일본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한국 쌀이에요. 품질이 정말 어떨까요? 가격은 일본 쌀보다 싸네요. 한번 사볼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쌀 자급률과 품질 우위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쌀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한국 쌀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했죠. 그러다가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곳에서 나온 쌀이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날 바로 해남군 농협에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샬롯이라고 해요. 아, 외국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일본으로 쌀 수출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저희가 일본 수출용으로 특별히 준비한 시범 물량이 있어요. 품질 최고급으로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침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일본 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입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일주일 후 반려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안전성 인증 서류 미비였죠. 해남 농협에서 받은 모든 인증서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빠진 게 없었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추가 품질 검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했는데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또 반려됐습니다. 이번엔 유통업체 등록 증명서 추가 필요. 라는 이유였죠. 이상했어요. 처음 신청할 때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제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검토 필요, 추가 심사 대기 같은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죠. 담당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더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안이라 저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남군 농협 수출 담당자가 연락을 준 거예요. 샬롯 씨, 신기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희가 일본으로 보낸 시범 수출분 2톤이 완전 완판됐어요. 정말요? 어디서 팔린 거예요? 도쿄와 오사카 고급 레스토랑들이에요. 셰프들이 맛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서 추가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 품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구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반 수입을 막고 있다는 거려. 고급 레스토랑용은 통과시키면서 일반 유통용은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해남 쌀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해남군의 자동화 선별 시스템이 일본의 최신 시설보다도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AI 카메라가 쌀알 하나하나를 초정밀 스캔해서 0.1mm 단위로 품질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요. 한국 쌀이 진짜 프리미엄이래. 일본 쌀보다 품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고 윤기도 더 난다더라. 우리나라 쌀 산업이 뒤처진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국 쌀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같은 근거 없는 내용들이 연일 보도되더라고요. 댓글란은 혐한 댓글로 도배됐고요. 한국 것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쌀이 최고인데 왜 외국 것을 먹어야 하나? 정부가 제대로 막아야 한다. 저는 그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구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 쌀 수입을 막고 있고 동시에 여론까지 조작해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요. 해남에서 온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한국 농업의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상이 일본의 기존 농업 기득권층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들은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했던 거죠. 설령 그것이 소비자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로만 보고 전화로만 듣는 것의 한계를 느꼈어요. 직접 해남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일본 농업계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곳인지, 한국 쌀의 품질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말이에요. 주말을 이용해서 부산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목포까지, 그리고 해남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죠.
가는 길 내내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일본 농업을 위협할 만큼 발전된 곳일까? 해남군 농협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하고 현대적이다였어요.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도쿄의 농협 건물보다 더 세련됐더라고요. 시설도 일본 못지않게 잘 되어 있었고요. 농협 수출 담당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샬롯 씨,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럼 저희 시설부터 구경하실까요?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먼저 쌀 가공 공장을 안내받았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거든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고 모든 과정을 기계가 처리하고 있었어요. 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포장까지 모든 단계가 컴퓨터로 제어되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한 거예요?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어요. 정부에서 스마트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줘서 가능했죠.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초기 투자는 컸지만 지금은 인건비도 절약되고 품질도 안정적이에요. 다음으로 품질 검사실을 봤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신 AI 카메라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가는 쌀알들을 하나하나 초고속으로 스캔하면서 0.1mm 단위로 크기와 색깔을 분석하는 거예요. 불량품은 어떻게 골라내나요?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에어건으로 튕겨내요. 사람 눈으로는 구분 못하는 미세한 차이까지 찾아내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예요? 99.8%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농부 아저씨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일본 농업과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본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개별 농가만 열심히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개별 농가가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도 유통에서 막히면 소용없거든요. 우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화가 닿았어요.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개별 농가들은 열심히 하는데 중간 유통 단계에서 비효율과 독점이 발생해서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농민에게는 적게 돌아가는 구조였죠. 농업기술센터 연구소도 구경했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실험실에는 수백 개의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연구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품종은 가뭄에도 잘 자라고 태풍에도 강해요. 온도 변화에도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몇 년 후면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히 쌀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파는 거구나.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해남에서 3일을 보내면서 한국 농업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부와 농협과 농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세, 무엇보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철저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 날 농협조합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조합장님, 일본 수출이 목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쌀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거예요. 신뢰요. 한국 농업이 얼마나 정직하고 과학적인지, 소비자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편견과 선입견을 벗고, K쌀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해남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 농업의 진짜 실력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급식용 특례 수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도전하기로 한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아이들 급식까지는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완벽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해남 농협에서 받은 모든 인증서는 물론이고 일본 식품안전 기준에 관한 추가 자료까지 빠짐없이 챙겼죠. 그리고 농림수산성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과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님, 지금 600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못 먹고 있어요. 그건 안타깝지만 절차는 지켜야 하니까요. 특례 조항이 있지 않나요? 급식용은 별도 심사라고 들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상부에서 모든 수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는 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과장님,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정치하시는 건가요?
정치가 아니라 안전 때문이에요. 그럼 해남쌀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과장은 답변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해남쌀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일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쌀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월 10톤 이하 소량만. 그것도 3개월 한시적으로만이라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작은 돌파구라도 만들어낸 거니까요. 도쿄 국제학교에 한국쌀이 처음 공급된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가서 급식실을 지켜봤거든요. 밥을 짓는 순간부터 향기가 달랐어요. 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죠. 아이들이 급식을 받아먹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밥이 진짜 맛있어요. 왜 이렇게 윤기가 나요? 평소보다 더 달콤한 느낌이에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 맛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급식 담당 영양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쌀이에요. 네,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거예요. 일본 쌀과 뭐가 다른 거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점심시간에 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소문 들었는데 한국쌀이 정말 좋다면서요? 아이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먹어봐도 돼요? 선생님들이 직접 맛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일본 쌀과는 확실히 다른 식감과 단맛이 있었거든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도 퍼지면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연일 한국쌀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죠. 우리 애가 집에서는 밥 안 먹더니 학교 급식은 맛있다고 해요. 한국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쌀 쓸 수 없나요? 그러던 중 일본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NH 먼저 연락이 왔고, 이어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까지 줄을 이었죠. 처음엔 망설였는데 이 기회에 진실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HK 저녁 뉴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쌀은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급식 담당자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죠. 안전성은 어떤가요? 오히려 일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쌀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도 한국쌀 써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KBS, MBC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죠. 일본에서 한국쌀을 처음 도입하신 분이시죠? 네, 그런 셈이에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좋은 쌀을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국 기자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쌀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농업의 진정성과 기술력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자재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구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짜 협력의 길을 여는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 모든 변화를 막으려고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한국쌀 성공 사례가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작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해남 농협에서도 적극 협조해줬고,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3개월간의 취재 끝에 한국쌀이 일본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60분짜리 다큐가 완성됐죠. 그런데 방영 일주일 전에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PD가 긴급히 전화를 준 거예요. 샬롯 씨, 정말 죄송한데 다큐 방영이 무기한 연기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라고 판단했대요. 쌀 이야기가 뭐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PD도 답답해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이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방영하지 말라는 지시만 내려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객관적 사실만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한국 농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건지.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큐 방영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항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국살 다큐를 막았냐? 표현의 자유가 어디 갔냐? 국민의 알 권리는 뭐냐?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는 거냐?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2030대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서 진실 공개를 요구한다며 농림수산성 앞에서 작은 규모의 시위까지 벌어졌거든요. 한국살 다큐 방송하라. 편견 없는 정보를 달라. 왜 진실을 숨기나?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작 중이던 다큐 영상을 온라인에 유출한 거예요. 아마 방송국 내부 누군가가 양심상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인 것 같았어요. 유튜브에 한국 농부, 과학으로 쌀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이틀 후에는 300만을 돌파했죠.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방송에서 막았지? 한국 농업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건 잘못됐어. 특히 일본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우리도 해남쌀 먹고 싶다. 왜 어른들이 이런 걸 숨기려고 했을까? 한국 쌀이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편견을 버리고 배워야겠다.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도쿄대학교 농학부 학생들이 한일 농업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거기서 해남쌀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거든요. 방송국에서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나 봐요. 시청자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샬롯 씨, 다큐 방영하기로 최종 결정됐어요. 정말요? 무슨 바람이 바뀐 거예요? 시청자들 요구가 너무 강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신 일부 내용은 편집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국쌀 수입과 관련된 규제가 갑자기 더 까다로워진다거나 언론에서 한국쌀의 단점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나온다거나 한국쌀, 일본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외국쌀 의존도 높아지면 식량 안보 위험 전통 일본 쌀 농가 타격 우려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배후에서 체계적으로 조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정체가 곧 드러날 거라고. 드디어 그 누군가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스기야마 고에이 농림수산성 차관이었어요. 58세의 이 남자는 JA 출신으로 20년 넘게 일본 농업계의 실세로 군림해온 인물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쌀 수입 기준 강화안을 발표한 거예요. 사실상 한국쌀 수입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였죠. 기자회견장에 나선 스기야마의 표정은 냉철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일본 농업과 농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외국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지면 식량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전통적인 일본 쌀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급식용 쌀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국내 비축미 방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아이들 급식은 뒷전이고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서민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 보호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죠. 마침 그 주에 도쿄에서 국제농업 포럼이 열렸는데 저도 학교 급식과 식량 안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석하게 됐어요.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은 무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도구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막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건가요? 편견과 대립의 세상인가요? 아니면 협력과 상생의 세상인가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제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전문가들은 일본의 폐쇄적 농업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출연한 다큐멘터리가 전국 방영되면서 시청률이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평소 다큐멘터리 평균 시청률이 35%인데 무려 15.8%를 기록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20%를 넘었죠.
일본 언론들의 태도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던 신문들이 점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해남쌀, 후쿠오카 학교급식을 구하다, 한국 농업 기술력, 일본이 배워야 할 때, 식량 위기 시대,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답, 편견 버리고 현실 직시해야.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농림수산성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죠. 익명을 조건으로 아사히 신문에 폭탄 제보를 한 거예요. 스기야마 차관이 한국쌀 수입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시장 교란을 이유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JA 고위층과 비공개 회동에서 외국쌀을 막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식탁보다 기득권 보호가 우선이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스기야마는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었죠.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 처분입니다. 국내 농업 보호는 당연한 정부 역할입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추궁은 매서웠어요. 그럼 JA와의 회동은 뭐였나요? 급식 대란을 방치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요? 국민들 앞에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스기야마는 점점 궁지에 몰렸고 SNS에서는 그의 요구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스기야마 사퇴하라, 샤바이들 밥을 돌려줘, 진실을 말하라. 같은 태그들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진실과 국민의 의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거짓과 조작으로는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연일 터져나오는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은 일본 정부가 마침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해결책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한일 농업장관 회담을 긴급 제안하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양국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쌀 수입 문제와 스기야마 사태 수습이 진짜 목적이었죠. 회담 전날 일본 농림수산성은 완전히 비상 상태였어요. 스기야마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이건 굴복이에요. 일본 농업의 자존심이 무너져요. 총리실 방침이니까 따라야 해요.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론이 돌아섰다고요. 정말 놀랍게도 저도 이 회담에 참석하게 됐어요. 민간 전문가이자 현장 증인이라는 자격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도 되나 싶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담 당일 외무성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묘했어요. 일본 측 대표단은 경직되고 긴장한 표정이었고 한국 측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쌀만 수출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진짜 이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제안을 하신 거예요. 한일 공동 스마트팜 연구센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기후위기 앞에서는 국경이 없잖아요. 함께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희 기술도 일본과 함께 발전시키고 싶어요. 일본 측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단순히 쌀 수입 허용 정도만 논의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협력과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발언할 기회가 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지만 지금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해남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성실함도 경험했죠.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 앞에서는 정말 국경이 없어요. 함께 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어요. 한국 장관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쌀뿐만 아니라 농업 빅데이터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개발한 AI 품질 관리 시스템과 기후 대응 기술, 일본과 함께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대립보다는 상생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측 젊은 공무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농업기술 담당 과장은 거의 매료된 듯한 표정이었죠. 이런 미래지향적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2시간의 긴 논의 끝에 회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일 공동 농업혁신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역사적 합의였어요. 단순한 쌀 수입을 넘어서 양국이 미래 농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었죠. 기자회견에서 양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전국에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농민들이 적극적이었죠. 한 농민이 TV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한국이 앞서가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배워야 하죠. 자존심보다는 미래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농업을 물려주고 싶어요. 스기야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잃었다. 일본 농업 2000년 역사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것은 굴복이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어요. 온라인에서는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고 오프라인에서는 사퇴 요구 시위가 이어졌죠. 결국 그는 체면을 차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퇴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기야마가 사퇴한 후 일본 농업계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차관이 농업혁신 개혁안을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은 혁명적이었죠. 유통 구조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소비자가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농업 협력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파일럿 사업이 후쿠오카에서 시작됐어요. 해남식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쌀을 재배하는 거였죠. 한국에서 농업 기술자들이 와서 일본 농민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첫 수확 때 저도 현장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농민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일하는 모습, 기술과 경험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본 농민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품질이 정말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수확량도 30% 늘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야. 날씨가 변해도 끄떡없어. 한국에서 온 기술자분이 답하시더라고요. 기술은 나누면 더 발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우리 기술이 만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해 가을. 후쿠오카 스맘에서 생산된 쌀이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일 협력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됐는데 예약 판매 첫날에 완판됐거든요. 구매한 주부들의 후기도 뜨거웠어요. 정말 맛있어요. 윤기도 좋고 아이들이 밥을 더 많이 먹어요. 한일 협력의 결과물이라니 더 의미 있네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해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전하러 갔죠. 일본 전국 50개 학교에서 한국쌀을 급식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소식을요. 해남 논밭에 서서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들을 바라보며 제가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 작은 쌀알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두 나라 사이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농협조합장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직하게 농사지었을 뿐이에요. 샬롯 씨가 용기를 내서 다리를 놓아준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갑시다. 그때 후쿠오카에서 온 소식이 정말 기뻤어요. 초등학생들이 한국 쌀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해남을 온라인으로 취재해서 만든 발표였죠. 한 초등학생의 발표 내용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면 더 맛있는 쌀을 만들 수 있어요. 기후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로 배워야 해요. 마지막에 들은 소식은 좀 웃기면서도 의미 있었어요. 스기야마가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서 한일 농업협력 뉴스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진 게 아니야. 그냥 시대가 바뀐 거야.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이고 시스템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려. 그리고 한국의 농업이 정말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는 거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마주할 때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한국 쌀의 힘이고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샬롯 펜더슨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수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